자, 물리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자, 모여서 7가지. 자연현상을 7가지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리다. 그래서 7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암페어, 전압니다. 정합. 그 다음에 강도는 칸델라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으로서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쭉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의 현상의 기본 단위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물질에는 2가지로 구분짓는다고 했죠? 자, 물질의 기본 단위는, 뭐가 있으면 물질의 기본 단위는, 질량과, 그죠? 우리가 전압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압. 자, 우리는 이것을 고전역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 전자기하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형태, 물질의 형태가 있대. 상태라 그러죠? 우리 상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기체, 그 다음에 플라즈마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하에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절연체, 부도체 뭐 이런 말 하죠? 체라는 말을 그 상태를 말하죠? 절연체, 부도체, 유전체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그 다음에 이 도체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자성체가 있는 거에서 도체에서도 자성체가 있고 비자성체가 있어요. 이게 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는 반자성체, 도체는 2가지로 또 나눕니다. 자성체와 비자성체. 우리가 도체가 이건 자성체죠. 자성체가 있고 비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리 같은 거는 그 자석이 아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성도, 이 자성체, 우리 자석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요 고체, 지금 우리는 고전역학을 배우니까 이 고전역학에서 고체에 대한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고체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로 우리는 구분하죠, 그죠? 뭐로? 우리가 정질량. 입자입니다. 입자라고 하나의 포인트 차지는 포인트 매스, 이거는 포인트 매스, 이거는 포인트 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체라고 됩니다. 자, 우리 점질량에 대한 우리 단위는 우리 단위가 아니고 심볼은 M이다, 그죠? 자, M이다. 자, 우리 킬로그램을 이야기하죠. 자,
자, 강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I라고 이야기해요. I라고 이야기하고 요 I를 우리는 간섭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죠. MI의 RI의 제곱. 자, 이것을 우리는 간섭 모멘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질량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좀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는 두 개 액체와 기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유체. 자, 유체 역학이라는 역학이 나오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 질량에 대해서 우리는 질량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좌표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좌표계가. 자, 좌표계가 여기에 어떤 X, Y, ZX도 여기는 X, 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R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는 벡터가 없다. 그죠? 자, 이러한 좌표를 XY 좌표 또는 우리 좌표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우리는 XY 좌표. 우리는 이거 직각 좌표계라고 하죠. 직각 좌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극좌표계, 여러 가지 원통. 그 다음에 구좌표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를 시키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방향성, 플러스 방향성을 추가되었어요. 방향성을 추가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벡터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R과, 여기는 X, Y,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들어있다. 그죠? 요 좌표계와 요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직각 좌표, 이렇게 안 하고, 직각 벡터라는 말을 빼먹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각 벡터 좌표계라고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R은 어떻게 적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적습니까? 여기에서는, 요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항은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정의하고 있냐면, 자, 요거는 길이에 대한 정의다. 그죠? 자, 길이에 대한 정의. 자, 길이 단위죠. 길이 단위라는 뭐 이야기해도 되고, 길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을 추가합니다. 시간을 추가합니다. 자, 우리가 질량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길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시간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시간에 들어가서 두 가지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벡터에다가, 길이에다가, 시간으로 나누는 것과, 길이와 시간으로 두 번 나누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의 변화량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속도의 관점. 자, 여기에서 시간은 스칼라량이다. 자, 벡터량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무슨 뜻이냐면, 길이는 벡터입니다. 그죠? 자, 길이에다가 시간이라는 벡터를 쓰면 차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뭐라고 해요? 모음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서 이제 거의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고전역학에서, 자, 고전역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느냐면,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뭘 갖고 한다고 했습니까? 질량과 시간과 길이.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쭉 날아옵니다. 하나 더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다? 우리는 고전역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고전역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 네 가지 중에 온도는 제외하고 범위의 시험 강의 범위가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질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고전역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질량에 대한 것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럼 질량이라는 것은 이러한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강체라는 질량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좌표계 길이죠. 자, 길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방향성이 없을 때는 그냥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지금 나중에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거 벡터라는 것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각 좌표계에도 벡터가 있죠, 그죠? 벡터계라고 좌표계라고 벡터계라는 데 직각 벡터계, 극 벡터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시간은 무엇을 해주기 위한 것이냐.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죠. 자, 시간은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정지라는 것과 그죠? 운동이라는 것을 그죠? 자, 알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지라는 것은 시간에 무관한 거죠. t에 무관하다. 요거는 t가 제로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은 어떠한 것이다? 벡터량이 아니다. 이거죠? 스칼라형이다. 그리고 요라 벡터, 우리가 화살표 치는 걸 무조건 벡터라 그랬는데, 요거는 존재하지 않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러한 관계를 시간의 관계가 들어있는,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시간의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벡터계. 요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에는, 자, 운동에 대한 것. 자, 운동에는 우리가 병진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자연계는 있다. 자, 병진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진동. 그러면은 이 병진에서의 우리가 이 좌표, 우리 좌표가 필요하죠. 좌표가 필요한데 그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적는다? 우리는 R 파이널이라고 해서 시간의 함수다 이런 말이죠. 시간의 함수다. 자, 시간의 함수. 이 위치 좌표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I에 플러스 VI에 T 플러스 2분의 1 A에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회전은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도 X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X에 대한 벡터가 여기 쭉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R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거는 1차원적인 것과 3차원적인데 보통 우리는 1차원적인 것만 관점해 봐서 우리는 그냥 진동 X축도 되고 Y축도 되니까 그냥 저는 Y축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는 이상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는 각진동수라고 그러죠. 각진동수. 다시 말해서 오메가는 주기라 이런 것이 다시 이게 뭡니까? 주기 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회전하고 있으니까 주기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에는 또 우리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했었죠? 등수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수본 운동이 있었어요. 요거는 V가 일정, 요거는 V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좌표를 아니까, 우리가 이 좌표를 알면 우리는 여기다가 다시 미분하면 속도 다 넣었죠? 요거 여기다가 여기 길이라는 것은 위치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속도 넣어죠? V에 AT가 나올 거고,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것들이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다 정의를 냈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과 길에 대한 정의. 여기 길입니다. 자, 여기 길이죠? 다시 운동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무엇을 포함되어 있는 속도와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운동. 자, 운동에서 위치 벡터. 이게 다 위치 벡터가 됐습니다. 위치라는 말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알겠죠? 길이에다가 무엇 들어간 거? 벡터량을 들어간 거.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대해서 길이와 시간의 관점이 들어있는 어떤 좌표계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질량과 그다음 길이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도 다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시간이 보였죠?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된 거죠. 길이도 알고 시간도 알고 우리가 또 질량도 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러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자,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 중요한 이것이 들어오더라. 자, 질량이 자, 요 중에서 우리 점 질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점 질량에 대해서 입자입니다. 그죠? 점 질량. 자, 점 질량에 대한 물리량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질량에 대한 힘. 우리는 힘은 F = mA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우리가 A가 제로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제로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1, 2와 F1, 2,1이 있을 때. 자, 요거는 우리는 간섭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운동의 법칙. 자,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뭐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시간의 변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가 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맞죠?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에서 우리는 또 뭘 구했느냐 하면, 이 델타라고 이야기할게요. 델타는 우리는 이렇게 적었다. 델타 R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 일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했냐면 이걸 구했다. 그죠? 인테그랄의 F의 닥트의 dr. 이걸 우리는 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 일. 여기 적을까요? 한 일. 에너지 단위는 뭡니까? 여기 줄입니다. 알겠죠? 에너지 단위 줄이. 자,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자, 요거에는,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V 파이널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의 VI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델타 K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 처음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를 뺀 값, 그 운동 에너지 차가 뭐다? 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F 파이널과 F 이니셜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W는 얼마죠? 여기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자, 보존이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W는 델타 K라고 해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어떤 수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질량에 대한 물리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할게요. 자, K는 약속을 합니다. 2분의 1 M의 V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는 한 일에서 여기에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떤 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두 가지. 일정한 힘이 있었고 일정한 힘과 그 다음에 변하는 힘이 있었어요. 자, 변하는 힘, 두 가지 힘을 경우에, 이런 말이죠. 일정한 힘의 경우와 변하는 힘의 경우. 자, 다시 말해서 일정한 힘, 여기 상수라는 말이죠. 상수에다가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수에다가 그냥 R이라는 것만 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는 뭐가 있으면 W는 생각합니다. 과정은 우리 다 배웠으니까 W는 마이너스 델타 UG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F를 뭐로 mg의 경우를 이야기했대.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 자, 우리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는 것과 중력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중력장과 여기에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라는 것과 중력장이라는 것이 있다. 자,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G가 다시 말해서 9.8 메타 퍼 세컨 제곱 상수다. 그죠? 상수가 되고. 이 중력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 요거는 지구에서, 지구 표면에서 아주 표면 가까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중력장이라는 것은 뭐면 표면에서 멀어진, 지구로부터 멀어진 것, 뭐 우리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것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랬어요. R의 제곱에 G의 M1, M이라고 했죠. M2, 지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됐죠?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될 때는 일정한 힘이 되지만, 맞죠? 요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 델타 U를 해서, MG가 있죠? 그냥 MGY가 되겠죠? 그죠? 조금 한데, MG 파이널 마이너스 2대. 요거는 생략할게요. 여기에서 U라는 게 있는데, UG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의할게요. 에너지 간이니까, MGY라고 정의 내립니다. 알겠죠? 자, 여기 상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변하는 힘이라고 하면 요거 해당이 되겠죠? 요런 경우. 또 뭐 있습니까? 스프링 상수도 있죠? 스프링 상수. 그래서 스프링 상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U의 K. 스프링 상수 K를 써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죄송합니다. 뭐 빠졌다, 그죠? 마이너스 델타가 빠졌다. 변하는 양이니까. 자, 연항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UK가 뭐냐? 자,
자, UK가 우리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뭐 R 제곱도 되는데 뭐 그냥 1차원 관점에서 봅니다. 다 일정한 관점이죠. 그래서 요게는 중력 위치 에너지, 요거는 탄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W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W가 여기도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요 W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네. 자, W는 자, 여기 또 적어야 되겠다, 그죠? 자, W는 델타 K 이꼴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맞죠? 여기에 W는 마이너스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델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대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떼고 요 두 개를 응용하면 이런 말이죠. 응용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입니다. 델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델타에 K 플러스 U 이꼴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의를 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변화가 있다 없다. 역학적 에너지가 델타 변화량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량이 없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역학적 에너지, 자, 이걸 이런 말이죠. 델타의 역학적 에너지는 E라고 합니다. 알겠죠? MEC라고 이야기합니다. MEC. 역학적 에너지. MECH. 이렇게. 자, 여기에 제로라는 것은 변화량이 여기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요 지점의 위치 차이죠? 위치 차이의 변화량이 없다.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가 된다?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 여기가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 보존은 고립계에서의 에너지 보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하죠? 실험하셨죠? 실험할 때 여기에서 실험할 때 보통 역학적 에너지 실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K 2분의 1 MO의 VI의 제곱 플러스 MG HI는 2분의 1 M의 V 파이널 제곱 MG H 파이널. 그리고 또 이런 실험하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가 제로일 때 여러분 요거 측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측정하고 요거 측정하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었나요? 자,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추가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 개와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있었죠? 자, 어떤 요 개가 있어요. 요 개가 뭐 수소 원자든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개가 있습니다. 자, 요 개가 있고 그 주위, 요 개를 벗어난 요 주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에너지 100을 줬어요. 자, 요 100을 줬는데 100이라는 에너지 주면 이 개가 다 사용할 경우, 자, 다시 말해서 요 개가 에너지를 100을 다 사용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고립계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립계라는 것은 개가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비고립계는 개가 에너지를 어디다가? 환경에다가 보내는 경우에 맞아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내가 저기 개에다 에너지 다 줬어요. 다 줬더만은 에너지를 요 개에다가 다 줬더만은 요 개가
무엇을 했다? 다 일을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실질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찰도 있고, 공기장도 있고, 하지만 조금 무시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말이죠. 그럴 때는 에너지 보존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경우,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고립계라고 이야기하고, 비고립계는 내가 이 100을 줬어. 그럼 이 개가 뭘 다 해야 돼? 100을 다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비고립계면 여기에 있는 100을 주면 여기는 만약에 100을 주면 여기 얼마? 여기 뭐 10이 나가, 뭐 100, 뭐 이게 나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뭐 얼마 가져야 돼요? 90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100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러한 거는 이렇게 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개와 에너지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요 개가 있는데 요 개의 표면 있죠? 요 표면, 요 표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경계라는 의미를 여기에 두었어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보존력이라는 것과 비보존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에너지 보존. 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어떠한 계에서 모든 계에 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요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모든 합. 자, 이 T가 있는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있는 말하는 요 T는 어떤 개념을 되면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여기는 환경에 되겠습니다. 환경. 자, 됐죠?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어떤 내가 개에다가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줬는데, 이런 말이죠. 에너지 줬는데 그 에너지가 환경에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만약에 환경에서 요게 제로가 아닌 경우와, 그죠? T 환경이 제로의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비고립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는 고립계라고 이야기한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T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우리는 T 환경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T 환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일. 자, W. 요거. 한 일 있죠? 외부에다가 내가 이걸 줬기 때문에 여기 델타 K. 그죠? 변화가, 만큼 변화가 있었죠. 그죠? 요, 내가 이를, 운동 에너지를 뭐로? 일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움직일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에너지. E에, 음파.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음파라고 뭐라 해야 돼요? 소리. 소리. 또는 E에 전자기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환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바로 걔가 가져갈 때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저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종류는 무엇이냐면, E의 운동 에너지. E의 K죠? 이 K와, 그 다음에 E의 U,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E의 인터널 에너지가 있다. 인터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와, 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여기 말하는 중력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 위치 에너지. 어떠한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해야지, 그죠?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마찰이죠? 자, 우리가 인터널. 마이너스 K입니다. 스몰 f입니다. 스몰 f의 K. 왜? 운동하는 거죠. 정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내부 에너지, 마찰에 대한 내부 에너지를 대입다. 자,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정리를 많이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죠?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8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우리가 여기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유도 방식은 어디에서 유도됐냐면, 여기에서 유도됐습니다. 자, 여기였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느냐. 자,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했죠? 자, 운동 에너지,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F가 MA, 여기 들어간 거죠. 그죠? 요 수식을 이용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요 방식, 우리는 작용 반장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운동량은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F의 1 더하기 F2라고 이야기합시다. 2,1이라고 해서, 자,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도 적을게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우리는 F1 플러스 F2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F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다시 말해, 요거는 우리는 MA니까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M에 dV1에 dt 그 다음에 M2에 2죠. dV2에 dt 이꼴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요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도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D에 dt에 mv1 플러스 mv2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수식이 우리가 뭐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운동량이죠. 운동량. 자,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없는 경우. 자, 다시 말해서 요거를 우리는 운동량 보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1 좀 그거 한가요? 델타가 여기 넘어오면은 그게 되니까. 운동량 보존. 델타 P가 되는데, 요게 지금 제로 될 때 운동량 보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산 지금 아직 안 해놨는데.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P를, 스몰 P를, 우리는 MV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선 운동량.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리니어 모멘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차량의 변화량은 됐죠? 제로가 되는 운동량 보존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운동하고 있다. 요 방식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요 방식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가속하고 있죠? 자,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자, M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다시 적으면 M의 dV의 dt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렇게 쭉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요게 상수이기 때문에 요 방식입니다. M의 dV dt 플러스 dm의 dt의 v 여기죠? 요게 제로다 그죠? 상수니까 요게 질량이 상수이기 때문에 요 식이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자, 그 방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죠? d에 dt에 p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됐죠? 그러면 dt의 dp는 f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요 수식에서 제가 여기다가 dt를 곱하고
또 여기에다가 DT를 곱하는 게 어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시 넘어올게요. 자, DT에 DT 이꼴 F에 DT. 자, 됐죠? 요거 우리가 지워질 수 있죠? 자, 지워질 수 있어요. 적분하겠습니다. 자,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DP니까 여기 P 이니셜에서 P 파이널이 되겠죠? 자, 그럼 요 값은 제로가 아니죠? 왜? 운동의 에너지니까. 가속이 있으니까. A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로가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델타 P가 여기 P의 파이널 마이너스 P의 이니셜. 자, 델타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죠? 요런 값들에 빼게 되면 델타입니다. 알겠죠? 요것이 어찌 됐다? 요래 됐다. 이러면 충격량.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충격량. 자, 충격량이라고 하고 요걸 우리 이꼴 I 하는데 I에다가 뭐 붙였어요? 벡터를 붙였습니다. 요 I는 벡터를 붙임으로써 뭐가 충격량이고 저 아까 우리 질량이 됐던 I는 뭡니까? 질량의 I는 간섭 모멘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충격량 다시 말해서 델타 P는 우리가 델타 I라고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의 정리. 요거는 운동량, 충격량, 충격이죠. 충격량의 정리. 그래서 우리 정리를 우리 두 가지 배웠다, 그죠? 자, 이 운동에 이거 배웠고, 요거 배웠고. 우리는 또 배우게 됐습니다. 8장까지가 여기에 대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없다, 그죠? 9장은 안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분간 휴식하고, 계속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점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점 질량. 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체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강체는 우리는 질량을 완성 모멘트 R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2분의 1 MI 제곱으로 우리는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완성 모멘트. 여기에서 간섭 모멘트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 질량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뭐냐면 뉴턴의 법칙에 우리 1, 2, 3 법칙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평행상태의 법칙이 간섭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가속할 때는 운동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자의 법칙.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수식을 얻어냈습니다. 한 일은 운동량 1, 운동량의 정리, 그 다음에 그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 힘을 구했습니다. 에너지를 구했죠. 그 다음에 운동량을 구했습니다. 자, 이 운동량은 어디서 구했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구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델타 P가 제로일 때는 운동량 보존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량 보존이 가속할 경우에 운동하지 않을 경우죠. 자, 여기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떤 비고립계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내가 줬을 때 그 에너지 부셔진다는 말은 그 에너지가 다른 환경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이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비고립계라고 얘기하고 운동량, 충격량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점질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강체에서도 동일한 어떤 물리량을 우리는 분석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힘에 대한 걸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 우리 힘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강체 점 질량일 때는 병진 운동에 대한 것과 우리 회전 운동도 배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질량은 강체는 점이니까 이 어떤 디스크라는 건 점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CD 디스크라고 하죠.
CD 디스크는 점이 아니죠.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뭐로 표현해야 된다? 강체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 CD 디스크가 회전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죠. 여기 요 지점에서의 우리는 RI고, 그죠? RI, 그 다음에 S죠. S라고 할까요? RI 맞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시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주어지겠죠. 자, 요 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도 우리는 RI가 있을 거고, 여기 또 셔터가 있을 거고, 셔터 R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R 파이널이 되겠죠. R 파이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 파이널도 될 것이고, 이거 I다, 그죠? 그 다음에 뭐 V 파이널도 있을 것이고, A 파이널도 있을 것이고, 세타 파이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정보들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는 RI와 R 파이널이 크기 말하면 크기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요 세타 1이 I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게 세타 파이널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우리는 요 지점 여기 SI라고 하고 여기 S 파이널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VI는 이런 거죠. VI가 V 에버리지. 자, 우리가 속도 에버리지는 델타 S. 델타 S는 여기에서 요까지 지점이죠. 그래서 델타 S의 델타 T는 S 파이널에서 S 이니셜. 자, 이게 뭡니까? 거리죠, 그죠? 이게 델타 이렇게 돼. 우리는 요랑 관계를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우리가 R에 요 지점이 여기에서는 S라는 거, 요 지점에서 요까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까지는 요 지점에서 말하는데. 자, 됐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I를 우리는 상수로 두고, 반경을 상수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 파이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R 제로에 세타의 이니셜로 둬서 T 파이널, T 파이널. 됐죠?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R을 빼고 세타에 뭐 세타니까 우리 요리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세타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R0에 요걸 우리는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오메가 에버리지라고 적자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걸 우리는 오메가를 우리는 뭐라고 정했냐면 에버리지죠? 에버리지는 평균 가속도가 아니고 각이 들어있다, 그죠? 각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각 속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결시켰냐면 여기에 있는 변진 운동에서의 속도와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서의 회전이죠? 이건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속력을 구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순간 뭡니까?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DS에 DT라고 하죠. 그래서 리미터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자,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R0에 델타 세타에 델타 T. 자, 여기서 우리는 R0에 D세타에 DT. 자, R0에 오메가. 오메가라고 하죠. 자, 요걸 우리는 순간 각 속력.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각 속력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의 만약 요 지점에서 지금 우리는 뭘 알았냐면 오메가 I를 알았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오메가 파이널을 알았으니까 오메가와 차가 있겠죠? 오메가 차를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A가 있죠? 에버리지. 똑같은 방법을 생략할게요. 시간 그거 있으니까 그냥 순간속도 요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가속도. 우리가 이 가속도죠. 가속도는 R0에 오메가에 맞죠? 됐습니까? 파이널 오메가 I. 리미트에 델타 T로 바로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T 파이널 R0에 여기에 델타에 D 오메가의 DT. 자, 이걸 우리는 R0의 알파라고 하자. 자, 이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가속도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R 뭐야? A죠. A는 가속도는 R 알파라고. 접선 가속도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선 가속도라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회전할 때에 우리가 알아낸 것은 오메가, 여기. 오메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각가속도죠? 각속력. 자, 우리 각속력과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R 대신에, S 대신에 R 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바꾸면, 자, 우리가 계속 바꾸는 이유가 있네요. 자, R에 파이널을 T를 RI에 플러스 VI에 T 플러스 2분의 1 A에 T를, 자, 요걸 우리는 어떻게 봐? R을 R0에, 그죠? 요 위치, 요거는 어떤 위치 벡터죠? 요 지점의 위치 벡터입니다. 요 지점의 위치 벡터, 요 지점의 위치 벡터, 요 지점의 위치 벡터입니다. 알겠죠? 요 지점의 위치 벡터, 요 지점의 위치 벡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뭐 R, 임의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여기다가 요렇게 적었죠? 여기다가 요걸 R로 하면 되겠죠?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렇게 요 지점의 시간의 함수니까. 저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R 세타의 마이너스 R0의 세타죠? 세타의 이니셜.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R0의 오메가. V는 아까 여기 빼먹었나요? V는 R 오메가 이렇게 적혀있죠. 그대로 여기다가 R0 오메가 T. 그 다음에 A는 R 알파니까 R0 알파의 2분의 1 자, R0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세타 파이널의 T에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또 위치, 우리는 여기 각 위치죠. 각 위치 벡터를 우리는 여기서는 벡터를 안 집어넣었지만 우리 다 벡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자, 우리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엔진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듯이 요 강체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각각속력, 그 다음에 각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구했던 위치 벡터, 최종 위치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접목하게 된다. 이러자. 우리가 뉴턴의 법칙에서는 MA지만 질량의 대격이나 요 물체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회전을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크랭크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면 이거죠. 여기 힘을 주면 요 거리 R의 위치에 있는 R이라는 벡터의 지점에다가 힘을 주면 여기에 있는 나사가 어떤 식으로 풀릴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힘을 어떻게 주느냐. 내가 이 외부에 힘을 주면 여기에 물체가 하는 거예요. 돌겠죠. 힘을 받는다. 그 힘을 우리는 돌릴 힘이라고
영어로는 토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돌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토크라고, 힘이 세다는 말을 하겠죠. 자, 이 돌리는 힘을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약속이다, 그죠? 약속을. 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게요, 요거와 R과 F가 수직이면, 이렇게 있죠? R과 F가 수직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F에, RF에, 사인 90도. 그 다음에, 요 방향이 있죠? XY면, 요거는 뭐가 되는 게 G가 되겠죠? 만약에 X 방향이고, 여기 Y 방향이면, 우리는 그냥, G 방향입니다. 승량을.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과 M을 뭐라고 했어요? MA라고 했죠, 그죠? MA. 그럼 여기다가 MA 적는 거예요. R에 MA. 자, G 방향을, 이렇게. 요건 1이니까, 그죠? 자, MA, A는 우리가 도는 거죠? 도는 거니까, 어떤 걸 써요? 저 A는 그냥 병진이 아니니까, 도는 거니까, R, 알파를 적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R, M, 뭐죠? R, 알파. G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R이 2개 있고, 질량이 2개 있네, 이러면. 아, 질량이 하나 있네? 이러면. M, R 제곱에, 알파에 G,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우리 G를, 여기 알파에다가 집어넣어버릴게요. 각 가속도 안에다가 방향을 집어넣고. 자, 여기 뭡니까? 자, 요게, MR 제곱이 우리가 정의하기로, 요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죠? 자, 요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MR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값은 다시 말해서 I가 되겠다. 그래서 I의 알파가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어떤 관성 모멘트에다가 알파, 우리가 각 가속도를 곱하는 것이다. 우리가 질량을 곱하는 것, 점질량일 때는 M과 A지만 관성일 때는 질량 대신에 I로 바꾼다 했으니까. 그러면 I 바꾸면 다른 어떤 물량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이 알파다. 자, 됐죠? 자, 요런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요 수식을 또 대입해서 풀어보겠다. 자, 우리가 워크에서 우리는 요 에너지 관계에서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에너지. 자, 우리가 카파가 2분의 1 M의 V제곱. 자, 요거는 2분의 1의 M에다가 V가 뭐였죠? R 오메가다, 그죠? 그래서 여기 R 오메가의 제곱. 2분의 1 M의 R 제곱의 오메가.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왔습니까? MR 제곱이 나왔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2분의 1의 I의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강체일 때는 뭐와 뭐에서 관계냐? I가 들어가야 돼. 질량 대신에 I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위에는 오메가와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리량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mg니까 이거는 포인트 차지들이죠. 포인트 차지들이 요거는 I가 안 들어있죠. 나중에 이제 그냥 회전한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만 그런 겁니다. 요거는 중력이니까 회전 안 하죠. 여기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진동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죠. 운동 에너지. 자, 이때 운동 에너지는 요 무슨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예요.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됐죠?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자, 요거에서 우리는 똑같은 힘을 우리는 계산하자.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요것도 어디서 출발했냐면 저기서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타우는 자, R 크로스 P F다, 그죠? F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F는 우리가 여기서 빠졌나요? 여기 해놓은 거 빠졌는데 정의를 내릴게요. 이거 우리 배웠었는데. 자, 우리 여기 알겠죠?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는 요래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요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것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래 쓸 수 있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F가, 여기에 있는 P가 상수일 때, 우리가 상수일 때, 요거일 때는 어찌 돼요? 에? 자, 여기 상수일 때, 이런 거죠? 자, 여기 상수일 때와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가정을,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R이, 요 시간에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똑같은 거 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생과 똑같습니다. 요거 복합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수식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R 플러스 T를 우리는 ZL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는 각 운동량 이렇게. 자, 여기에서 P는 선 운동량이죠. 여기서는 각 운동량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 자, 선 운동량과 각 운동량. 그러면 각 운동량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야 돼? 꼭 I가 들어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워는 토크 힘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서는 요 L을 집어여보니까 맞죠? 이렇게 있더라. 자, 여기에서 또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게 제로인 경우와 제로가 아닌 경우다. 이런 말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요 토크 L이 제로인 여기 상수일 경우, 요게 상수이다는 말은 요게 제로죠, 그죠? 그게 말은 토크가 제로인 경우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건 우리 평행 상태라 그러죠. 평행 상태이면서 요거는 각 운동량 보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는 이때는 우리 고립계가 되겠죠? 예, 고립계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제로가 아닐 때는 것은 외부로 환경으로 뭘 했다? 에너지를 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고립계가 되겠죠, 그죠? 이 고립계의 각 볼륨이 되겠다. 변화량이 되겠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요거와 같은 경우이죠. 요러면 L은 뭡니까? 인테그랄의 토크의 dt 맞죠? 이러한 거 똑같은 거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요거와 요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 다 들어온 거죠. 자, 이해 갔습니까? 자, 요로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들어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T는 MV니까 L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L은 어떻게 될까요? L 한번 볼까요? 자, L을 한번 L은 자, R 여기 하나 있다, 그죠? 요거는 T는 MV 수직이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이게 수직. RP 사인 9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RP니까 P는 MV니까 그죠? MV. 자, MV RM, R, 오메가 이래 되겠죠? 그럼 MR 제곱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L은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벡터가 빠졌다, 그죠? 여기 생략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바로 집어야겠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그럼 각 속도가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뭐라? MR 제곱이죠? 그래서 MR 제곱은 I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L이니까 이거는 각 운동량이니까 선 운동량은 MV고 각 운동량은 I, 오메가 되겠죠. 속도가 되어 있고 강성 모멘트 I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강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점질량 M으로 표현하지만 강체에서는 I로 표현한다. 그래서 I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 됐죠? 그리고 속도 VA가 아니고 알파 오메가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들어왔습니다. 자, 됐죠?
Q까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됐죠? 자, 강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체에서는 우리가 뭘 구했냐면, 오메가는 D세타의 DT라는 것을 배웠고, 알파는 어디죠? D 제곱 세타의 DT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널은 세타 이니셜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D분의 D 알파의 T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벡터까지 다 배우게 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병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자, 강체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또 막 들어가 있는 거는 생략 몇 개 한 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운동에 대한 걸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 병진 운동에, 자, 이 병진 운동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 뭐였습니까? 자, 이 강체에 대해서, 우리 회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진동이 나왔고, 진동에 대해서. 오늘 진동에 대해서. 자, 진동이니까 똑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여기에 진동이라는 것은 이 물체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고전역학이니까 질량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갈게요. 자, 진동에 우리 물질에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물질에는 질량과 전하의 관점이 있는데 진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진동에는 질량도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전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하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럼 진동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질이 뭐하는 진동하는 거예요. 자, 질량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스프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스프링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전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전자가 원자 핵 속에서 전 스프링이 달려있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진동을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면 아는 것은 뭘 알고 있냐면 이 물체가 진동을 한다는 거죠. 자, 아래우로로 움직이고 있다. 자,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아래우로로 이렇게 반복 운동하는 거. 이걸 평행 상태라고 그러죠. 이게 이 위치 우리가 에너지를 주지 않은 상태.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외부 에너지가 없는 거죠. 외부 에너지 주어지잖아요. 외부 에너지가 없는 경우를 우리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에다가 에너지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동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있는 진동이라는 것은 내가 외부 에너지를 줘가지고 내가 나오면 이 물체는 항상 어디로 가려고 한다? 평행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단조화 운동이라고 해요. 심플 하모니 운동. 단조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 실험 많이 하는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러한 그림이 있고, 우리 진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동의 경우의 수를 하나를 봅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면상에다가 여기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 M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신호하죠.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진동이 있냐면, 세 번째,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실험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축에다가 질량 M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스윙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자, 다 공통점은 뭡니까? 반복하죠.
자, 여기서도 이 물체가 평행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중앙 중심으로, 이것도 이 중심으로 평행하고 있고, 다 뭐가 운동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복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반복 운동. 자, 반복 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기 T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반복이는 주기가 들어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은 주기. 그래서 이 주기라는 것은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오메가가 있어야 된다.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주기가 있네, 오메가가 있네, 반복 운동하네. 자, 됐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질량이 주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정보는 위치가 지금 어디였어?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위치를 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뉴턴의 법칙에서 이 수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법칙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이유, 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다고. 자, 이게 우리가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3차원 때는 또 뭐가 들어가면 여기 백화 들어가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3차원인 거를 생각하고 1차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 자, 여기에서 저 앞에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다. 자, 운동의 법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평행 상태니까. 그죠? 이거 F가 요거니까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요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요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F가 지금 뭡니까? MA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MA는 자 마이너스 KX.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M에 요 A가 우리는 요런 수식이 달죠.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요 비었죠?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렇게 속도의 dt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적겠습니다. 플러스 KX 곧 제로. 자, 우리가 이러한 수식, 이 수식이 많이 접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2개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2개 미분 방정식, 이러한 행태를 취하는 것을 우리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dx 이렇게 우리 하는 방법이 책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 요걸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지워지죠? 그러면은 d는 뭐가 됩니까? x가 나와있죠? d에 d제곱에 d제곱에 m에 k에 x에 이렇게 되겠죠? 자, d는 뭡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i 맞죠? 마이너스니까 m에 그래놓고 뭘 보냐면 우리는 x는 여러분들 하는 거는 생략하면 되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게 복잡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a에 그대로는 a죠. a x e에 i dx죠. dx 플러스 b에 e에 플러스 dx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빠졌다, 그죠? d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d가 ik, 요걸 우리는, 요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오메가라고,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면 뭐가 돼요? a에, e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x가, t인데. x죠. t라고 적어야 돼요. 뭐가 좀 이상하네. 오메가 t가 돼요. t가 되고, b가 2에 i 오메가 t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제가 지금 이걸 왜 풀어주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변진 운동이든 회전 운동이든
우리가 구하는 게 보면 요거 먼저 구했죠? 꼭 요걸 먼저 구했습니다. 요걸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로 들어갔어요? 요로 들어갔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액션을 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어떤 위치 벡터를 우리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과정을 이제 생략할게요. 이게 다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무엇을 구했냐면 X니까 X는 X0에 자, 요런 수식이 나오더라. 자, 됐죠? 이런 수식이 나오더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수식이 나와서 요 수식을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진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오메가가 얼마가 나오더라? 뭐 오메가 따라 다 다릅니다. 오메가는 어쨌든 t분의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에 따라서 요렇게 되는 거와 요렇게 되는 거와 요런 거 다 책이 있으니까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뭐 요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 요걸 가지고 뭐 에너지 구할 수 있었죠? K의 탄성 에너지 요거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KX제곱 탄성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우리는 질량 곱하면 뭡니까? 요거에다가 미분해서 질량 곱하면 운동 에너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탄성 유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뭡니까? 컨비네이션 하는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거다, 그죠? 여기까지가 진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동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자, 됐죠? 자, 이게 우리가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내용은 들어간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늘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진동에서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여기에 M이 있든지 전하 Q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진동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자, 저 진동을 하면, 어떤 좌표계가 기울어지는데, 좌표계는 어떠한 Y0에 사인 오메가의 T 플러스 알파. 이러한 수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진동입니다. 자, 파동은 뭐냐 하면, 이 파동은 에너지 전달입니다. 에너지 전달.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에너지 전달. 자,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법에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그 다음에 전달이 있다. 자, 됐습니까? 자, 역학적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 질량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량의 관점에서. 자, 질량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는 매질이 필요하다. 그죠? 자, 매질이 있어요. 매질이 필요하다. 자, 여기는 매질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매질이 필요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매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소리 같은 거는 소리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가냐면 종파라고 이야기하죠. 종파라는 파장이 나가는 종파. 우리가 여기요 그죠? 롱튜드널이라는 파장이 조금 다릅니다. 파가 날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 소죠. 소밀 이렇게죠. 밀 소밀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걸 말하고요. 전자기파는 우리가
전자파죠, 그죠?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자, 이거는 우리는 팽파라고 이야기해서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날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요. 자, 여기에서는 요것도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요 지점에 높고 에너지가 높고 여기 낮고 에너지 높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에너지가 전달하는 방식은 요건데 이런 말이죠. 그림을 그리니까 요 지점은 요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시간의 관점과 그 다음에 또 뭐 관점? 여기는 공간의 관점이다. 그래서 x는 x, y는 y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움직이는 방식이 요와 같은 방식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지점으로 시간의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요 한 폭, 요 폭을 우리는 t라고 해서 주기라고 했죠. 자, 주기라고 하고 우리 여기에서 요 한 폭, 공간의 이동은 우리는 파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파장. 자, 됐죠? 여기에 여기까지 파장. 파장을 우리는 람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 K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K를 우리는 람다분의 2파이. 자, 이것을 우리는 파수라고 해요. 파수. 파이의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주기는 우리 오메가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각 진동수라고 이야기하죠. 파이가 있죠.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과 뭡니까? 시간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진동에 대해서 우리는 진동. 자, 우리 진동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동에서 시간이 그건데 진동에는 질량의 관점에서 보는 거와 전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질량이 진동을 하면 질량이 여기에 진동을 하면 스프링이 있어야 돼요. K라는 게 있어야 되고 M이 있으면 요 진동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소리가 나죠, 그죠? 자, 소리가 나는데 요 소리는 뭡니까? 요런 형태로 역학적 파동으로 우리가 소리를 냅니다. 그죠? 그럼 에너지가 여기는 외부 에너지 줘야 되겠죠. 외부 에너지가 줘야 됩니다.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면 요런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전화도 뭐 합니까? 진동을 합니다. 전화도 진동하는데 이 진동은 요런 것이 없어요. 전화는 여기에 진동하지 이렇게 스프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전화는 스프링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축전기 판이 있는데 이 축전기입니다. 자, 축전기 판. 여기는 전화가 교류 전류라는 게 있어요. 교류 전류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전화가 양이 변하는 거죠. 이 양이 변한다니까. 이 전화가 시간에 변하면 이런 말이죠. 전화가 시간에 변하면 뭐가 생기냐면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전류입니다. 이 전화가 시간에 변하면 이렇게 됩니다.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어서 전류. 근데 이 속도가 뭐 하면 가속하면 이런 말이죠. 가속한다면 진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DI에 DT가 전화가 변하고 있는 거, 진동하는 거, 이게 진동입니다. 진동하면 뭐가 생긴다? 우리는 전기장이 변하죠? 전기장이 변합니다. 자, 전기장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해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변합니다. 자,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전기장이고 이게 전기장이면 요거는 자기장이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전화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기 막셀 이퀘이션에서 보면 저기 뭡니까? 막셀 방정식에 보면 이 전자기파는 전화가 두 개가 유도로 됐어요.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낸다는 게 그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질량이 진동을 하면 우리 소리를 내지만 여기서는 소리는 뭐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을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매질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소리라는 것은 필드라는 말이 중력장이라는 말이 없죠. 중력장. 아까 전에 배웠죠. 중력장. 중력장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장이다 말이에요. 필드라는 거 이게. 여기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이 필드라고 해요. 필드는 뭐예요? 장이죠. 여기도 마그넷 필드도 필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에너지 좀 매질이 필요 없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변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니까 그거는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매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매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중력장이 변했다 하면 여기는 매질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역학식 파동에서는 매질이 필요하고 전자기파에서는 매질이 필요 없는 다 필드이기 때문에 필드는 전기장이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뭐 전기장 중력장이 뭐 아까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매질이 필요하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역학적 파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파동은 우리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여기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적 파동에 수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이게 x는 x에 t 이래서 되겠죠? 여기 y0는 y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자, a라고 합시다. a0는 자 이게 어떻게 돼? sin k다 그죠? kx x다 그죠? 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자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가 공간 이동해야 되죠? 에너지는 공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된대요. 자 됐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에 유체 있다 그죠? 여기 질량에서도 유체가 있었다 그죠? 액체와 그 다음에 기체. 자 여기에서 똑같이 시간이 조금 그런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다 들어왔습니다. 마무리.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액체, 기체. 이거 보면 유체라고 하는데, 자, 유체. 자, 유체라는 것은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관점입니다. 전기의 상태에서 우리는 힘은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유체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어디는 용기에 담아야 된다, 그죠? 이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녹화를 안 했다. 큰일 났다. 그죠? 여기 큰일 났어. 여기 지금 이거 봐야 되는데. 자, F는 P에 A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력. 그 다음에 요거를 면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압력과 면적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은 우리가 여기서 유체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복잡다 그랬죠. 그죠? 용기 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한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 일몰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것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각계전투하는 비슷하게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라는 것은 우리는 A분의 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없어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에 우리 배웠죠? W를 배웠습니다.
W는 F의 뭡니까? 길이죠. 자, 그러면 W는 F의 D니까 P의 AD죠. AD는 뭡니까? 면적의 거리를 곱하면 뭡니까? 부피죠. PV. 그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PV. PV는 뭡니까? 2분의 1, 2분의 3이라고도 하고, 뭐, KT라고. 에너지 관계잖아. 에너지 관계. 온도는 요거, 우리 압력과 부피. 압력, 부피는 에너지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자, 요게 2분의 1, mv제곱이다. 이렇게 쓰니까, 요게 V가 뭐냐면, 우리는 V는 M은, 요거로 쓸 수 있어요. 로의 V. 자, 그럼 여기 쭉 넘어오면 M이 뭐죠? M은 로 V죠. 2분의 1, 로 V, V죠. 자, 이 밀도로 질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용기는 밀도, V입니다. V. 자, 그러면 우리가 V가 여기 있죠? 여기도 V 있죠? 빼면 어떻게 돼? 압력은 로의 2분의 1의 로의 V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압력, 이때 대문자 압력이고, 이때는 압력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속도. 이거는 밀도. 자, 요게 우리 정지 상태, 운동 상태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게 베르누이 방식이 이런 겁니다. 알겠죠? 네? 뭐가 빠졌습니까? 빠졌습니까? 로우가 M이 로우여야 돼. 맞죠? 그러면서 요러한 것도 있을 거고,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P도 운동량 우리가 여기서 MV 요거는 이제 데타 K로 들어가면 이제 이 설명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